안녕하세요. 대의원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제이와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시세 분출 이후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남긴 캔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상승 원인이랑 그리고 좀 많은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금일 주가 상승 원인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신규 리포트가 이제 발간이 됐습니다. 어제 오늘 리포트가 발간이 됐는데, 그 리포트 관련해서 리뷰를 좀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상 이 저항대 부근에서 수급 동향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2024년도에 이 CNT 성장이 본격화 될 것이다 라는 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이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 상승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별다른 이슈는 없었습니다. 이슈는 없었지만 오늘 외국인 자금이랑 그리고 개인 자금들이 좀 많이 쏠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리포트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연달아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가 42,000원, 42,000원 그리고 47,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주가와 굉장히 괴리율이 크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좀 수급이 어느 정도 쏠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가 수급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때 차트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자체를 이 영상에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기사에 정리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이 기사 내용이고 오른쪽은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작성해 놨었던 마인드맵입니다. 관련해서 같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번에 나온 리포트는 유안타 쪽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죠. 그래서 리포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제이오가 이제 4에서 6 나노미터 직경의 이 CNT 파우더 글로벌 독점 기업이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 옥시알이 독점하고 있는 2.5 나노미터 이하의 이 CNT 분말도 이 파우더도 2024년도 내에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러시아 쪽에서 독점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이오가 이제 양산을 시작하면서 그 점유율을 얼마나 뺏어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 이 국내와 그리고 유럽 고객사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CNT 사업 부분의 성장 둔화가 예상이 된다면서도 이 중국 쪽에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이오가 이 중국 고객사 향 이 수요 확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고객사 매출 비중으로 이 4분기 중국 고객사 향 물량을 추정하면 2024년에 이 중국 고객사가 필요한 물량은 채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중국 고객사가 CATL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그때 거래처 말씀을 드렸을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비아디라던가 CATL의 거래처를 확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FP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밑에 이제 LFP 내용이 있어가지고 밑에 읽으면서 그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밑에 추가적으로 읽어보면은 제이오가 이제 하반기부터 중국향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2024년 하반기에 이 중국 고객사향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4분기에는 중국 고객사뿐만 아니라 일본 쪽 고객으로도 이 SWCNT 양산도 시작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SWCNT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제가 이 제이오 설명드렸을 때 설명을 드렸지만 SWCNT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양극재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SW라는 게 싱글 월이에요. 그래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는 이 배터리 잠시만요. 배터리 전극의 이 전도성과 전극 강화를 위해
자연에서 가장 길고 가장 유연한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적어놨던 내용이 있었죠. 실리콘 음극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LFP 양극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과거에 이전 영상에 제휴 촬영을 했을 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 LFP 시장향, 이 TWCNT 요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CATL 같은 경우는 2023년 이 센싱 배터리를 공개하면서 전도성 낮은 이 LFP임에도 이 빠른 충전 속도를 구현해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양극재의 높은 성능의 CNT 도전제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이 중국 LFP 배터리까지 전방 시장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리포터에도 좀 나왔네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앞으로 이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이 국내 배터리 3사도 사실 3원계 배터리를 계속해서 고집해 오다가 가격 경쟁 부분 때문에 LFP 배터리 개발에 뛰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LFP 배터리가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제가 과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배터리가 대세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JEO를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이 LMFP 그리고 NCM 혼합 배터리 등장으로 인해서 2026년에는 LFP 비중이 글로벌 47%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LFP 관련주로 주목을 해야 된다. 이 JEO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이 LFP 고객사 보유 기업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국내 유일 LFP 고객사 보유는 바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중국 기업이죠. 중국사 CATL이라던가 아니면은 비아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까 일본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도 제가 적어 놨었습니다. 2023년에 일본 고객사를 확보해 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LFP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휴가 좀 더 강하게 부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계속해서 이제 다시 차트를 좀 돌아와 보면은 최근 계속해서 저항대를 좀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오늘 시세 분출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주가 상승 명분이 부족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외국인 자금이라던가 오늘 개인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42만 5천 주 이상 순매수세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많은 물량이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좀 주가 상승이 될 만한 명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뭐 목표가가 현재가와 이 계리율이 컸다라는 점, 그리고 리포트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이 됐다라는 점이 이제 시장에서 일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이슈가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저항대는 좀 확실히 뚫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시점에서 좀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다소 눌리는 모습도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수급적인 측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쪽에서도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키움증권이 현재 35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에셋도 개인 창구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20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증권사가 개인 창구다. 그리고 DB 금융투자 쪽이 17만 주 정도, 그리고 KB가 13만 주, SK가 7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많이 쓰는 창구를 제외한 증권사는 이 DB금융이랑 그리고 SK 쪽이 좀 유의미한 수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지금 5일 연속 순매수세를 유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기간이 매도 물량이 찍혔지만 사실 그렇게 큰 매도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기타 법인 쪽에서 50만 주 이상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기타 법인이 이렇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온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물량은 제가 또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기타 법인은 사실 뭐 이 기관 쪽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모펀드랑 연기금 포함해서 순매도세로 찍혔지만 연기금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순매도세를 유입을 했었죠. 그래서 이 매도 물량, 기관에 찍혀 있는 매도 물량은 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하지만 이 기타 법인 쪽 매도 물량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장기평을 그대로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지지 구간은 26,300원 그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추세적인 부분을 많이 본다라고 하시면은 241선, 지금 보이시는 파랑선 위로 241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는 31,000원 정도? 31,000원 정도를 돌파를 해주는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 레인지 안에서 주가 변동성 나오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 추가적인 돌파가 나온다 했을 때 이 31,000원을 과연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돌파 이후에 이 31,000원 위로 안착을 해주는지까지 체크를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의미한 이슈라던가 유의미한 흐름이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저희 영상 꼭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2호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